입속을 살피면 이 충치만 보일 수 있는 게 아니라 건강의 비결, 장수의 비결이 숨어 있다고 하네요.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해보세요. 그래서 입을 맞아. 들여다보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거더라고요. 네. 네, 강 교수님. 맞습니다. 실제로 그 입 주위와 입 안을 보면은 건강 상태나 질병 유무를 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입가가 이렇게 헐어 있다든가 아니면 뜯어 있다든가 물집이 잡히거나 이러면은 어떤 바이러스 감염이나 영양소 결핍의 증거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고요. 또 입을 열었더니 구취가 난다든가 또 치아나 치주에 염증이나 이상이 보인다 그러면은 그게 또 건강에 적신호가 될 수가 있겠죠. 또 혀도 중요한데요. 혀요? 혀가 이제 발그레의 선홍색이면서 테두리가 매끈하고 설태가 얇게 이렇게 얹혀져 있는 그런 정도라면 건강한 혀지만 만약에 이 혀가 색깔이나 모양이 이상이 있다면 그게 또 하나의 질병의 신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몸의 관문인 동시에 우리의 건강을 들여다보는 창문이 혀인 셈인데 구체적으로 뭘 들여다봐야 될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건강의 신호입니다. 입 마르고 혀 갈라지면 당뇨병 등 내과 질환, 구강건조 무시하지 마라. 당뇨병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강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사실 당뇨병이 있으면은 입이 말라가지고 구갈이 오죠. 그리고 자꾸 이제 소변을 많이 하기 때문에 소변을 많이 보게 되면은 그 때문에 그 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이 많이 마르고 뭐 안에 혀가 갈라지고 그러면은 당뇨병 또는 그 이외에 어떤 다른 내과적 질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막 입이 마르거나 막 혀가 갈라진다는 또 분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침이 부족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들었는데 침이 부족하면 병이 생길 수가 있나요? 신 교수님. 신 교수님. 네, 병이 되기도 합니다. 그 사람마다 침이 분비되는 양이 성인의 경우 1에서 1.5리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절반 이하로 줄게 되면 구강 건조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입안에 침이 없으면 음식물을 삼키기 어렵거나 그리고 말을 하는데 불편하다는 일상생활의 지장뿐만 아니라요. 치주 질환이나 충치가 시작되기도 하고 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취나 혀의 감각이 떨어지고 미각도 떨어지고 하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고요. 이런 구강 건조증들이 심해지면 이 혀나 볼이나 그리고 입술이나 이런 데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보시면요. 열구설이라고 해서 혀가 갈라지는 형태의 질병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네. 입술이 말라서 갈라지기도 하고 입술 가장자리, 저희가 구각이라고 하는데 구각 부순염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한 충치와 치주 질환이 더욱더 악화되기도 하고요. 입안에 궤양이나 그리고 진균 감염이라고 해서 곰팡이 감염이 더욱더 쉽게 생기게 됩니다. 근데 뭐 질환을 떠나서 저도 방송하다가 좀 긴장하거나 실수를 하게 되면은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황인선 씨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니까 있어요. 실수하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예, 우선 침이 왜 우리 몸에 중요한지를 먼저 얘기하고 원인을 얘기할게요. 화면을 잠깐 보시고 설명을 드리면 이 침은 정말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그 효과를 봅니다. 우선 천연 세정제예요. 세균, 바이러스 증식을 억제하고 또 천연 소화제기도 합니다. 소화제. 그래서 우리 주식인 밥에 그 탄수화물을 갖다가 당분으로 분해하고 네. 또 구강과 치아를 보호하는 잇몸 질환 예방 효과가 있고 또 파로틴이라는 호르몬이 치아, 뼈, 연골, 혈관을 강화하는 그런 노화 방지 호르몬 노화 역할을 방지까지요?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좋은 침이 마르게 되면 원인을 찾아봐야겠는데 네. 네. 의외로 가장 흔한 원인은 약이에요. 약이요? 예, 예를 들어 항히스타민이라든지 음. 일부 뭐 정신과 약물이라든지 실제로 한 수백 가지의 약물이 네. 부작용으로 입마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입마름이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최근에 약을 추가하거나 바꾼 게 없는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그 이외에도 앞서 말씀드린 당뇨병이나 빈혈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구갈, 입마름을 2차적으로 유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럴 경우에 이제 침을 어떻게 나오게 하느냐. 그러니까요. 그럴 때 이제 원인 질환이 있다면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해야 되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침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약도 있고요. 예. 또 오. 스프레이나 젤처럼 이 침을 대체해 줄 수 있는 그런 인공 타액제를 그런 것도 경우에 있구나. 따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입이 수분을 갖다가 마르지 않도록 물을 충분히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을 좀 보시면은 네. 그 이외에도 침 분비가 많아지도록
그런 신음식을 먹는다든지 무설탕 껌을 씹으면 껌을 씹을 때 계속 침이 나오거든요. 네. 또 그쵸. 입술 주위도 립 글로스 같은 걸 발라줘가지고 너무 네. 거로하지 않도록 하고 사실 술, 담배, 커피가 구가를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하고 신선한 채소, 과일, 특히 수분이 많은 오이 같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강 체조 같은 것도 있어요. 자극을 그게 하는. 예, 그렇습니다. 네. 사실 침 분비가 덜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는 뭐 입을 갖다 벌렸다 다듬고 혀를 안에서 움직이고 또 침샘 부위를 자극을 하는 이런 구강 체조가 일부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이 침샘이 사실 나이 들면은 이것도 노화가 돼요. 점점 침 분비가 침샘이 줄어들어서 줄어드니까.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 입마름병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이 구강 운동을 하게 되면 침샘의 노화를 어느 정도 지연시킬 수 있는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침의 분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입안을 마르지 않게 촉촉하게 유지해야겠고요. 그 다음 또 뭘 살펴봐야 될지. 잇몸이 벌어지고 피가 나고 시리면 뇌경색 치매, 잇몸 치료 꼭 하라. 입안의 문제인데 뇌경색 치매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교수님? 네, 실제로 그 구강에 세균이 있다. 예. 그러면 이 세균이 그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네. 그걸 따라서 혈관을 타고 전신을 돕니다. 그래서 이게 입안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거든요.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까지 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연구들이 뭐 칫솔질이라든지 구강위생 관리를 잘 안 해서 치주염이나 치과 질환이 있을 때 뭐 뇌혈관 질환 또는 심혈관 질환 위험이 많이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도 있을 정도니까 네. 잇몸에 문제가 있으면 아예 뭐 잇몸이니까 큰 문제 아니겠지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이게 전신에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사실 양치질을 이렇게 피곤하면 제대로 안 하고 막 잘하거든요. 그렇게 안 네. 생겼는데. 실제로 보면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게 관리를 안 하면 잇몸 질환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요. 근데 인선 씨뿐만 아니라 많이들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잇몸 질환의 시작이 이제 구강 위생 관리, 입속 세균 관리 맞나요? 네. 음식물을 섭취하다 보면 그 치아와 잇몸 사이에 틈이 있게 되는데요. 네. 그 틈으로 음식물이 자주 끼게 됩니다. 끼죠. 네. 그리고 이 음식물 잔사들이 없어지지 않으면 세균들이 거기 모여서 이제 살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치질로 이 플라그들을 제거해야 되는데요. 플라그가 제거되지 않으면 이 플라그들끼리 다시 뭉치게 되고 세균들이 더욱더 모여 살고 그리고 타액에서 칼슘 이온들을 공급을 받으면서 치석으로 변하게 됩니다. 저렇게요. 그리고 이런 치석들이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 잇몸에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예.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분홍색 잇몸에만 염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치은염이라고 하고 이를 잡아주는 뼈에 역시 염증이 진행돼서 이를 잡아주는 치조골의 파괴가 일어나는 경우에는 저희가 치주염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잇몸병, 치주 질환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뼈까지도 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것처럼 벌어지고 피나고 시리고 이런 신호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런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들이 이제 나이를 먹게 되면 이 섬유들이 탄력이 좀 떨어지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반복된 염증으로 인해서 부었던 잇몸들이 가라앉게 되면 이를 잡아주는 치조골이 내려가서 치아 사이에 틈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틈들을 저희가 의학용어로 블랙 트라이앵글, 저기 검은 보이네요. 구멍이라고 하는데요. 저거 나도 있는데. 검은 네. 세모. 이러한 잇몸에 네. 빈 공간이 보이게 되면 네. 잇몸 관리를 더욱더 충실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공간에는 당연히 음식물이 끼기가 좋기 때문에 네. 치태와 치석이 살기 좋은 환경이 되고요. 이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심미적인 문제도 있지만 충치와 잇몸 질환을 가속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보통 이제 스케일링 하시고 환자분들이 없던 공간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네, 치석이 있던 것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공간, 원래 있던 공간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요. 불필요한 오해 없이 치과에서 이러한 치료들을 잘 받아서 조기에 질환이 진행되는 것들을 예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군요.